자,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봐봐. 일단 1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1번 문제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판단 기준을 좀 잡아가면서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다가 so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 Humans are so averse. 어떤 feeling, 감정을 극혐한대요. 극혐. 그래서 that 요게 따라 붙는 거죠. 제가 1번 문제를 해설하면서 여러분 1번은 그냥 so that 구문이에요 라고 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의 목적이 뭐냐면 이 수업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시라고 하는 것이 밑줄 쳐진 게 출제가 됐을 때 so that 구문만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30년의 역사에 걸쳐서 출제된 대들의 어떤 형태가 출제되는지를 함께 총정리하는 과정이 오늘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so that이다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시 출제됐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의 모든 가능성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를 하는 동안은 약간 좀 지루한 측면도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을 다시 정리하는 측면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니까 놓치지 않고 개념들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대시 출제됐을 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that 앞에 명사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것부터 먼저 판단을 해요. that 앞에 명사 선행사가 있는가, 그리고 that 앞에 명사 선행사가 없는가. 이게 제가 제일 먼저 대시 밑줄 쳐 있을 때 제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기준점입니다. 만약에 that 앞에 명사 선행사가 있다면 요 that은 뭐랑 같은 기능을 수행하냐면 which나 who 요것과 같은 관계대명사로서 기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당연히 무슨 문장이 따라 붙어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명사 선행사 뒤에 있는 that은 뒤에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붙는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that 앞에 명사가 없어요. 요때의 that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명사절 접속사 that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 이름을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이지 않거든요. 제가 딸을 낳아서 이름을 붙이려고 고민할 때도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대세 이름을 붙일 때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이름을 붙였을 거야. 자, 접속사라고 하는 이름에 주목을 해보세요. 뒤에 플러스 무슨 문장이 붙어야 돼?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따라 붙어야 되겠다. 그쵸? 뒤에 플러스 완전한 문장. 두 번째, 앞에다가 굳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 거야. 이 that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 무슨 기능을 수행하니까? 명사절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니까. 그래서 제가 딱딱한 명사라고 해서 이렇게 꺽쇠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딱딱한 명사다. 전체가 명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명사 선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 나열됐는데 여기 뒤에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 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시 출제가 되는데 이때 대시를 동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동격이다. 선생님, 그러면 동격의 대시인지 동격의 대시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앞에 있는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줄게요. The fact 뒤에 대시 출제됩니다. 그럼 요때의 대신 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즉각적으로 동격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the belief 대시 출제가 된다. 이때의 대도 동격의 대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the assumption that 가정 또는 추정의 뜻이죠. 네 번째, the suggestion that 요때의 대도 동격의 대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판단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앞에 있는 것들을 내신 시험을 통해서 급격하게 많이 암기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암기할 때 공통된 포인트가 있었을 겁니다. The fact, 사실, 믿음, 가정, 제안 다 뭘 담고 있는 거야? 내용을 담고 있는 명사다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얘네는 공통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명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걸 추가해서 같은 격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격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여기까지의 대을 출제의 90%의 대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10%의 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요소 대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부터 정리할게. it, that. 요 it이 가주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시 무슨 주어? 진주어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가주어, 진주어의 기능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it, that 구문을 가지고 강조의 대상을 중간에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지금 보이는 것처럼 so that 또는 such that 구문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죠. 자, 세 번째, in that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in that은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선택형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요 in that이라고 하는 건 쓰임이 접속사로 사용이 돼요. 해석을 하면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합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는 출제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엄청 낮은 출제율을 가지고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따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간지 과제 내에다가 하나하나 학습할 수 있도록 슬로우 싱킹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대시 출제가 되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1번은 그 중에 뭐였다? so that 구문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2번 한번 가볼게. 칠판 지워도 될까? 되긴 하셨어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2번의 what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한번 써볼게. 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선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앞에 명사가 나오면 안 돼.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이다 보니까 뒤에 플러스 무슨 문장이 나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 맞죠? 뒤에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평가원에서는요, 지난 30년간 딱 여기 두 가지 기준만 물어봤어요. 앞에 첫 번째, 명사 선행사가 없는가? 뒤에 두 번째, 불완전한 문장이 왔는가? 딱 이 두 가지 기준만 물어봤습니다. 근데 범위를 넓혀서 사설 문제들과 그리고 교육청 문제까지 범위를 넓혀서 보면 어떤 것까지 물어보냐면 요 what부터 불완전한 문장까지를 딱딱한 명사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전체가 딱딱한 명사절이야. 근데 문장 속에서 얘가 명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얘가 세 번째, 주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목적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보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판단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왓절이 등장을 했다? 걔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교육청과 사설에서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정리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 기준을 다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 앞에 보니까 스터디의 동사 표시. 오케이. 일단 앞에는 명사가 없네요. 자, 뒤에 보니까 people do. 사람들이 주어, 동사 합니다. 뒤에 뭐가 빠졌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빠졌죠. 그러면 여기 what부터 do까지가 전체가 명사절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얘는 세 번째 판단 기준 study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은 클리어.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3번 문제를 가보면 요 it이 등장을 하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야. 지칭 대명사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지칭 대명사가 등장을 했을 때 99%의 학생들은 어디서 판단이 끝나게 되냐면 첫 번째, 수일치에서 판단이 끝나요. 수일치가 끝나면 판단이 맞으면 넘어가. 근데 2년 전에 재작년 수능 문제거든요. 2년 전 수능 문제를 오늘 또 풀어볼 거야. 2년 전 수능 문제에서 뭐가 출제됐냐면 두 번째 판단 기준
제기대명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동일한 대상인가를 판단하도록 출제가 됐어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인가, 여기까지 판단하도록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기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 가볼게. 여기에서는 이 it이 지칭 대명사로 사용될 수는 없겠죠. 그쵸? 그럼 수일치만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돼. 가볼게. 비록, even if, 비록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게 할지라도요. 여기는 it이 지칭하는 건 뭐예요? to do so, 요거겠죠. 그쵸? 뭐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it이 가주어 역할을 수행하고 뒤에 있는 to가 진짜 주어 역할을 수행하겠네. 그럼 요 it이 받아주는 대상은 뭐다? to do so다. 그래서 얘는 it을 쓰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refused 앞에 or 동그라미 치고 이거 병렬 구조라고 쓸게요. 병렬 구조. 요 병렬 구조는요, 선지를 볼 때 이렇게 보면 돼. and, but, or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으면 얘는 병렬 구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병렬 구조의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병렬되는 대상을 판단해 줘야 돼요. 이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병렬되는 대상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볼게요. He can take 동그라미. 그는 take, 수용할 수 있어. 제한된 것을. 또는 뭐 할 수도 있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take와 병렬을 이루니까 뒤에 있는 뭘 죽여줘야 돼? 아, 죽이면 안 되죠. 없애줘야 돼? D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쵸?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가면 적절하겠다. 괜찮지? 자, 마지막 5번에 리빙이 나와 있는데 칠판은 한번 지우겠습니다. 알겠죠? 요 마지막 리빙을 우리가 준동사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준동사. 지금부터 준동사의 윗줄이 그어져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one sentence, one verb 룰입니다. 이게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야. 언제 출제가 정말 두드러지게 많이 됐었냐면 2014 수능, 2015 수능, 2016 수능 3년 동안 수능 3번 연속 다 한 문장에 동사 하나 있는가, 이거 가지고 3년 연속으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문장에 동사 하나 있는가, 중요 안 중요해? 중요하죠. 이번에 그 타이탄 모의고사도 어법 문제가 한 문장에 동사 하나 있는가, 요거 가지고 출제를 했잖아. 그쵸? 자, 두 번째, 능수동 해석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게 두 번째 판단 기준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 5번 문장에서 동사가 하나 있나 봤더니 바로 앞에 offer, 동사 체크. 제안하다, 제공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5번 자리 무슨 자리 아니야? 동사 자리 아니라는 건 명백하죠.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정확한 절반을 파트너에게 제공해요. 그래서 leave, 남겨놓다 라는 뜻이죠. 남겨놓다. 모든 개인들을 행복한 상태로 남겨놔요. 의미상 뭐가 적절해? 능동이 적절하잖아요. 5번 클리어.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1번까지 전체 끝. 우리 지금부터 2번 문제 갈게요.